지명어소 불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몇 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벌판, 한국어 벌판을 어원이 되는 벌, 그것이 바로 원시 지명어소 불이고, 이 불에서 음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그 음과 의미에 따라서 많은 단어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즉 분화되어 나오는데, 이 원시 어소불, 원시 지명 어소에서 비롯된 원시 어소불은 현대 한국어 벌판의 벌, 그리고 가지가 쭉쭉 뻗어가는 뻗다, 벌어지다, 뻗다, 벌어지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또 라면이 붓다, 불어나다, 홍수로 물이 불어나다, 붓다, 불어나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벌다, 시간을 벌다 할 때의 그 벌다의 벌의 어원이기도 하고, 호주머니가 불룩하다 할 때의 불룩하다, 그리고 마을을 가리키는 부락, 부락은 한자가 아닙니다. 불룩, 부락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한국어 벌판의 벌, 가지가 뻗다 할 때 뻗다, 벌어지다, 붓다, 불어나다, 벌다, 불룩하다, 부락 같은 말들의 어원이 바로 이 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명을 가리킨 말에서 원시 어소로 지명, 국명, 인명 등 여러 가지 단어로 분화되어 나온 그 말들, 이 사람의 이름, 인명에 쓰일 때의 의미는 크게 흥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흥한다. 대흥, 번창, 윤기흥왕, 윤기흥왕의 뜻을 가진 말이 이러한 원시 어소 불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벌볼불 벌빌벨이 부전되고 불붓붓 분북 등으로 부전되고, 또 반번 분분 번민뱀 등으로 부전되는 이 음의 부전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음이 넘나들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벌판을 가리킨 한국어 벌, 그와 발벌이 부전됐는데 한국어 벌판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하라죠. 한국어 벌판이 일본에서는 발의 연전 발음 바라, 하라가 됩니다. 그리고 불을 연전 발음은 불어 뭐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불어, 그것이 후야,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불어난다는 뜻, 후야, 일본어로 후야라고 합니다. 또 불빌벨, 불별이 부전됩니다. 비를 연진 발음하면 비라, 비로, 비루, 비르 이렇게 될, 비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일본어에서는 히, 한국어 비읍 발음이 여기 전부 하, 후, 히 등으로 발현됩니다. 발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본어 하라, 후야, 히로, 이 히로는 표신자입니다. 뻗어나가는, 가지가 뻗어가는 그런 것을 히로라고 합니다. 하라, 후라, 히로는 모두 같은 어원에서 분화된 말인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불 또는 북이라고도 발음되는 말이 있다 할 때, 불이라고도 하고 북이라고도 발음하는 말이 있다 할 때, 그것을 한글로 표기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해서 북을 현대 한국인들에게 발음하게 하면은 불처럼, 어떤 때는 불처럼 발음했다가 어떤 때는 북처럼 발음합니다. 붉은 할 때는 불처럼 발음합니다. 그러나 붓다 할 때는 붓다, 붓네 할 때는 북처럼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거 둘 받침소리 둘 다 한꺼번에 발음하면 브룩처럼 됩니다. 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붐, 불, 이렇게 됩니다. 범, 벌판의 벌, 이것을 느려서 발음하면 보름처럼 되고 범처럼 합니다. 젊다, 담다라는 말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젊은 하면 절처럼 발음되죠. 젊은. 그런데 젊다 하면은 점처럼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 벌판의 벌, 이것을 벌음처럼 발음했을 때는 한자로 벌음이라고 찾아야 적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벌음이라고 음차에서 적은 것이 지명이 나옵니다. 또 부림, 벌음처럼 부림이라는 음차 표기도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명 중에 부림동이나 부림면 뭐 이런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부림. 그 부림은 바로 이 보름과 같은 부림입니다. 이것을 범이라 해서 안양시 범계동이 있는데 범계의 범, 그것은 엄차한 것입니다. 개는 신의 개자는 훈차한 것입니다. 범내를 범계라고 한 것입니다. 범계동을 호계동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범호자, 그 호자는 사음 훈차한 글자입니다. 범내동을 호계동이라고도 했습니다. 범을 호라는 말로, 호랑이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호계동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범.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부전됩니다. 볼처럼 발음하기도 하고 봄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둘 다 내려서 발음하면, 연진 발음하면 보름처럼 됩니다. 그래서 봄처럼 발음된 지명이나 인명이 있으면 그것을 춘자, 봄춘자로 적기도 합니다. 계절, 봄을 일본어로 하루라고 합니다. 하루. 그러니까 일본어 하라, 후야, 히로, 하루 등이 모두 같은 어원에서 분화가 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옆에 가면은 볼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볼음도는 봄섬을 적은 것입니다. 이 볼자는 한국인들이 만든 한국 한자입니다. 원래는 우리말로 보울이라고 하는 보울섬, 보울을 줄여서 볼이라는 한 글자로 만든 것입니다. 중국 한자 사전에는 이러한 글자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글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섬, 보름도, 보름섬. 보름섬은 보름달에 뭐 생겨나서 보름섬이라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름섬을 파음도라고도 했다고 되었습니다. 파음도. 그러니까 봄섬이 밤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보통 밤섬, 밤섬은 한자로 한자 유를 써가지고 율도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율도라고 쓰여진 걸 보고 많은 지명 연구자들이 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밤섬을 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은 사음 훈차한 것이고 바로 이 밤, 여기서 비롯된 말인 것입니다. 노을에 사는 사람은 노을이라고 했고 설에 사는 사람은 설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에 사는 사람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불,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이 불을 연진 발음하면 불어, 불이, 불아, 불어, 불에 이런 식이 됩니다.
부여에 헤브루 왕이 있었습니다. 헤브루의 부르는 바로 이것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부르. 이 해도 사실은 불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풀 해자죠. 불, 사실 똑같은 말을 중첩한 셈입니다. 이건 성씨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같은 어원에서 둘 다 비롯된 말입니다. 풀 해자의 불과 부르는 그렇습니다. 신라의 불해랑이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그 화랑의 이름 불해는 똑같은 불에서 연진 발음된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신라에는 이름 중에 김불 있습니다. 불자입니다. 불. 김불. 그리고 고려인 이름 중에 부월잉이 있습니다. 부월잉은 불려를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진족의 이름에는 보을고, 이 고는 곧 자식을 의미합니다. 일본어에서 후미코, 사토코 할 때 코, 노리코 할 때 코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을코입니다. 보을고. 그리고 보를 연진 발음하면 보로, 보리, 보라, 보루, 보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보라라는 이름이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여진족의 이름에도 보라가 많고 일본인들, 즉 외인이죠. 그때는 외인들의 이름에도 보라가 많습니다. 보로미는 보를 연진 발음, 아까 보름 같이 보름을 보로미를 적은 것입니다. 안담비라부 또는 아담비라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백제가 멸망한 후에 서일본 지역에서 백제를 부원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백강전투에 왔던 사람입니다. 비라부는 빌을 연진 발음한 비라부입니다. 아담은 백제의 국명입니다. 백제의 국명이 바로 어돔입니다. 언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사용이 됐습니다. 원시어수 부를 사용한 이름으로는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아란불, 연불, 울불, 조불, 예실불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진족의 이름으로는 가을불, 올불, 아리불, 아두타불, 아라불, 아로불, 동불, 실불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들 이름에 쓰인 불은 중국 어문으로는 푸입니다. 푸. 한자로 이렇게 주로 음차해서 쓰던 이 이름이 세종대왕 때 와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면 한글로도 표기가 됩니다. 사리응기라는 책에 보면은 김검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검불은 원래 마른 나뭇가지나 마른 풀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이름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검불의 불은 여기서 설명하는 원시어소 불, 고대 창성, 윤기 흥왕의 의미를 가진 인명조성어 불입니다. 그리고 검은 단군 왕금에 쓰인 검, 그리고 이사금, 임금 등에 쓰인 금, 일본어로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카미를 응집 발음하면은 감입니다. 감, 검, 금, 바로 그 검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도 한글로만 표기된 게 아니라 한자로도 여전히 쓰였습니다. 1475년 성종 6년에 보면 어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보입니다. 어화이는 실제로는 어부리라는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부리는 고구려 미천왕의 이름 울불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화는
사음훈차한 표기입니다. 그와 비슷한 이름이 1588년 선조 23년조 기록에 나옵니다. 진도의 거주민이었는데 외적들한테 잡혀가서 나중에 그 앞잡이가 돼서 향도 노릇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사화동 또는 사을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사화동으로도 되어 있고 사을화동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 화 역시 부를 사음훈차한 표기입니다. 실제 이름은 사불동 또는 사을불동이었을 것입니다. 부울에서 받침소리가 약화 탈락하면 부가 됩니다. 부, 인명조성으로서 인명의 전미사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사부, 거칠부, 수월부, 노래부, 명림답부 같은 이름에 쓰인 그 부, 여기서 분화되어 나온 인명조성어입니다. 그 부 하나 자체로도 이름이 되었습니다. 신라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입니다. 부. 부는 늘어서 바우라고 됐습니다. 바우. 고바우 영감이라는 신문 만화가 예전에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 바우가 바로 이 부에서 보 또는 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변순부, 조의부, 이충부, 권부, 정중부 같은 이름에 쓰였습니다. 부는 보로도 쓰였습니다. 습보, 귀보, 길보 같은 이름에 쓰인 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최산보, 하칙보, 윤길보, 김보, 안보, 방보, 이규보 같은 이름의 보가 쓰였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흥부놀보 할 때 흥부를 판서리에서는 흥보가라고 하죠. 흥보는 흥부와 같은 말입니다. 흥보라고도 하고 흥부라고도 합니다. 보나 부를 중국어로 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중국어가 오우 구분이 잘 안 되는 편이죠. 근데 흥부, 놀부, 흥부형은 놀부입니다. 놀부는 순 우리말인데 흥부는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흥부라고 표기해 놓은 이 이름의 실제 옛날 우리말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이겁니다. 흥은 불어나다, 벌어지다 또는 벌다 할 때 대흥, 번창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벌부를 흥부라고, 이것은 진의 훈차인 것입니다. 진의 훈차에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실제 우리말 이름은 불부입니다. 불부를 빌부라고도 하고 빌부를 연진 발음하면은 비라부가 됩니다. 비라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군들이 나당에 맞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아담비라부가 군사를 이끌고 백광전투에 참여를 하죠. 물론 패합니다. 그러나 그 비라부라는 이름, 비라부는 흥부입니다. 빌부가 비라부입니다. 부도 여기서 비롯된 인명조성어, 전미사이고 흥한다는 의미의 이것도 역시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둘 다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불부.
흥부는 착한 사람처럼 되어 있고 놀부는 악한 사람처럼 나옵니다. 흥부와 놀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놀부는 악의 대명사, 흥부는 선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놀부는 신라에 항복한 가야국 구형왕의 첫째 왕자 이름입니다. 놀부, 놀이부. 물론 그 사람만 놀부가 아니고 놀부라는 이름은 그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흥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부, 불부라는 이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이부는 백제를 멸망시킨 나중에 백제를 멸망시킨 김유신의 증조부가 바로 놀이부입니다. 놀이부의 증손자인 김유신이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흥부는 비라부는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구원하러 왔지만은 대패해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후손들은 비라부, 흥부는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놀이부는 나쁜 사람, 즉 백제를 멸망시킨 나쁜 사람처럼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흥부, 놀부의 투영이 되어서 내려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시로서 불은 여러 가지로 부전되는데 북이 부전되고 또 복도 부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인명을 보면은 천복, 조선복, 의복, 진복, 취복, 조복, 우복, 달복, 실복 같은 이름이 많이 쓰였습니다. 복, 한국 발음은 받침소리가 복격 받침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냥 부입니다. 이 부와 마찬가지이고 모두 비슷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들로 자자를 하여 적었던 것입니다. 신라의 장보고는 그 이름이 궁복 또는 궁파였다고 상공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복, 바로 이겁니다. 궁복. 궁복은 둘 다 음차한 표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큰바우라는 이름을 궁복이라고, 궁복 혹은 궁파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복과 복북은 부전됩니다. 그래서 북으로도 쓰였습니다. 북. 사리응기에는 북쇠라는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북쇠만 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반치음,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반치음. 북쇠의 북은 북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북도도다 할 때, 용기를 북도도다 할 때 북. 그 북은 우리 반멜 때에 뭐 고추 같은 걸 심었을 때 옆에 이렇게 흙을 높여서 돋워주는 게 북입니다. 그게 북도도는 것입니다. 북, 불룩하게 돋워주는 것입니다. 북,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 북쇠와 같은 이름이 북간이 있습니다. 북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북간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북간도 사람 이름인데 아마 북쇠와 같은 이름을 사이간자로 북쇠로 표기해서 북쇠를 북간이라 쓴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요즘도 이름을 부기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죠. 부기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부기는 그럼 어떤 뜻이냐? 용기를 북돋워 준다 할 때 그 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창승, 윤기 흥왕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북이 부전된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를 보면은
눌떡입니다. 눌떡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그 옆에다가 한글로 눅떡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한자는 눌자입니다. 눌. 그런데 눅떡이라고, 이것을 눅떡이라고 한글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눌.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은 눌떡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짧게 이 받침소리를 짧게 냈던 것은 눌떡. 그래서 눅떡처럼도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리영응기에 보면은 눅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석눅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눅대. 한글로 눅대라 했습니다. 이 눅대는 어떤 의미를 지닌 이름일까요? 개 비슷한 동물 늑대? 천만에요. 아닙니다. 원시에서 노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눅대는 누리대, 누리대와 같은 말이고 놀이부의 놀이와 같습니다. 즉 모범, 표준, 법률,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눅으로 분화가 됐을 때에는 느긋하게 평화롭게 가라앉힌다는 그런, 누그러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뜻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준 모범 법률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 평화, 마음이 느긋한 사람, 관용적인 사람, 아량이 넓은 사람,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이라 할 것입니다. 눅대, 눅떡. 그와 마찬가지로 북쇠, 북이 역시 불북이 부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라 제9대 벌휘왕의 벌휴 이사금, 벌휴는 발휘라고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휴, 발휘는 둘 다 음차한 표기입니다. 벌쉬, 이 휘는 소위 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벌쉬라고 하는 이름을 이러한 한자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러면 벌 또는 발, 이것은 어디서 온 말이냐? 여기서. 원시여서 불에서 비롯된 말로 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벌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벌계에도 있고 충계에도 있습니다. 벌계와 충계는 벌레를 의미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벌, 대흥, 번창, 고대창성, 윤기흥왕의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벌. 앞으로 크게 번창할 인물이다 라는 의미에서 벌계, 그것을 사음훈차에서 충을 해서 충계라고 쓴 것입니다.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를 보면은 근리계라고 표기를 해놓고 한글로 바리계라고 써놓은 것을, 변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리계, 바리계. 이 근자, 이 한자 근자, 도대체 왜 이 근자를 쓴 것일까요? 실제 이름은 바리계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름은 바리계인데 한자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쓴 것이냐? 벌을 쓴 것입니다. 사음훈자 글자인데 벌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사음훈자했다는 말입니다. 벌은 옷 한 벌, 두 벌 할 때 벌, 또는 수저, 젓가락이죠. 수저를 한 벌, 두 벌 하죠. 공산품을 한 벌, 두 벌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그 벌의 근입니다. 그래서 벌리개인데 벌리개를 이러한 한자로 적었던 것입니다.
개자 대신에 덕자를 쓰면 근리덕, 버리덕이 됩니다. 바리덕. 그것을 늘려서 말하면 바리대기가 됩니다. 서사무가를 전공하는 분들은 바리대기 공주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바리대기 공주가 버림받은 공주라는 의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대기 공주의 바리대기는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버리덕. 버리덕. 흥할, 크게 흥할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버리덕이를 바리대기라고 쓴 것이고 그것이 바리떼기로 변한 것입니다. 부리까지 했는데 볼로 소리 난 이름을 느려서 발음하면 보리, 보라 이런 식이 됩니다. 보라, 보르, 부리가 됩니다. 보라. 보라라는 이름이 색깔을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창성 윤기 흥왕의 의미를 지닌 이름이 보라인 것입니다. 보라. 탤런트 금보라 씨가 있죠. 물론 본명이 아니고 예명입니다. 금보라. 그리고 시스타라는 걸그룹에 보라가 있었습니다. 보라, 윤보라. 보라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된 이름이고 아주 좋은 우리말 이름입니다. 보라의 받침소리를 약하게 하면 보아가 됩니다. 보라가 아니고 보아가 됩니다. 보아라는 가수가 있죠. 근보아, 아시아의 별, 권보아. 그리고 탤런트 조보아가 있죠. 보아. 한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보아가 순 우리말, 좋은 의미를 지닌 여기서 비롯된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고 드라마가 그런 게 있었죠. MBC 드라마가 왔다 장보리. 그 장보리의 보리가 사람 이름입니다. 장보리. 보리는 보라, 보리. 여기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왔다 장보리라는 드라마를 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라, 보리 같은 이름, 보아 같은 이름이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65년 세조 11년 기록에 보면은 보로미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로미. 1613년 광해군 5년 기록에도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똑같은 보로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이 보로미는 무엇을 쓴 것일까? 보롬, 불에서 부전된 볼은 봄으로 넘나듭니다. 봄이를 보롬이라고 음차에서 적은 것입니다. 보롬이. 그러면 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왕성하게 번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보름. 그것을 연진 발음했을 때 보름이 됩니다. 보름. 지금으로 치면 보름. 탤런트 한보름 씨가 있죠. 한보름의 보름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15일, 음력 15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름도 가장 크게, 가장 왕성하게, 성대하게 찬 것을
의미하는 여기서 분화된 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 달 중에 15일을 의미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보름에 태어났다고 보름이라고 짓는 게 아닙니다. 보름달처럼 뭐 이쁘라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름은 번창하게 대흥 그러한 의미를 짓는 이름인 것입니다. 보름. 그리고 약간 다르게 발음하면 보람이 됩니다. 보람. 보람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많죠. 걸그룹 시아에 이 보람이라는 이가 있죠. 보람, 불암. 탤런트 최불암이라는 이름은 예명이고 본명은 최영한이지만 불암, 불암, 보람. 물론 최불암 씨는 한자로 부처 불자와 바위 암자를 써서 나름대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불암이 많이 쓰여져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불함산, 불함, 그와도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같은 언어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분화되고 의미도 달라지고 사람의 이름에도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지만 원래는 이러한 같은 어원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보음, 보음이, 보음미, 춘, 춘이, 춘미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 보미를 쓴 것이라는 사실은 또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보름이 줄어들면 보험이 됩니다. 버름이 줄어들면 범이 되고 붐이 줄어들면 붐이 됩니다. 범, 바람, 밤 그렇게 됩니다. 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2NE1이라는 그룹의 박봄이라는 사람이 있죠. 계절을 가리키는 봄이라는 말 자체가 만물이 소생하고 피어나서 자꾸만 불어나는 왕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봄이란 말도 사실 여기서 분화되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봄을 연진 발음하면 봄이가 되죠. 봄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한자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라는 그룹에 봄이가 있죠. 윤봄이. 신라인의 인명을 보면은 석품, 선품, 수품, 물품, 천품, 변품, 문품, 마품, 이시품, 이사품 같은 이름이 있고 또 품석, 품일 그리고 부여의 영품리왕도 있습니다. 헤브르어 왕을 가리킵니다. 영품리. 그러한 이름들이 모두 이 봄을 적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다르게는 여기처럼 춘부, 춘장, 춘장을 거꾸로 해서 장춘, 진춘, 김춘추 같은 이름도 있습니다. 김춘추라는 이름은 봄수라는 우리말로 봄수라는 이름을 저렇게 적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느 것이 음차이고 어느 것이 훈차인지 이런 글자들이 음차일 수도 있고 훈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추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봄수, 즉 봄소, 봄쇠, 봄쇠라는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봄, 붐, 범이 넘나들었죠. 신라의 범일 대사가 있습니다. 범일, 범문, 그리고 범마, 수범 같은 이름에 쓰인 범도 역시 봄, 범, 붐 다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봄수는 밤쇠나 범쇠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쇠는 소이죠. 범소이 또는 범수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이름에는 범수로 많이 바뀝니다. 가수 김범수, 그리고 탤런트 이범수, 아나운서 손범수, 이들 이름이 쓰인 범수는 대부분 한자로 된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원을 따져보면 순우리말에서 비롯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우리말로 된 이름이었지만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 한자 이름으로 변해버렸다 할 수 있는 이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쓰인 유리, 윤희, 소희, 수희 같은 이름 앞에서 다른 시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어서 부르다 보면은 이것이 원래 우리말 이름에서 변해왔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우리말 이름이 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이름이 이렇게 변해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범수라는 이름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음비, 관음노의 관음, 이 관은 무엇을 쓴 것인지 짐작가시죠? 보을관자입니다. 보을관자. 보름, 보음을 쓴 것입니다. 보름, 보음. 봄, 붐, 부전이 됩니다. 붐을 연진 발음하면 부미가 됩니다. 일본어에서는 후미입니다. 후미, 부미, 후미. 일본 여성들의 이름에 많이 쓰이는 후미코, 후미의 그 후미는 여기서 문화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붐, 후미, 벌판을 가리키는 하라, 또 히로, 휘야, 봄을 가리키는 하루. 이러한 일본어들은 모두 같은 어원에서 문화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 히로부미의 부미도 여기서 문화된 이름입니다. 부미. 히로부미의 히로도 비일에서 히로로 문화된 것이고 부미도 여기서 문화된 것입니다. 히로부미는 히로와 부미 둘 다 이 원시어수 불에서 분화되어 나왔다는 말입니다. 안담비라부의 비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라부도 여기서 연진 발음된 비라, 그리고 받침소리가 약해져서 인명용 전미사 부로 바뀌어서 인명조성어가 된 부, 비라부, 히로부미, 비라부 모두 이 같은 원시요소에서 각각 다르게 분화가 된 말들, 그것을 두 개 합쳐서 비라부 혹은 히로부미처럼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인들이 아주 미워하는 인물이지만 그 이름만 놓고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이름과 많이 닮아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